사실 돈이 많이 됩니다. 돈이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기회의 장이고 나이 상관없이 MZ 세대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 더 어린 친구들 그리고 성인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너무 우리나라가 편향되게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게임이다. 그림을 올리면 된다. 혹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사실 아무나 돈을 벌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저작권 얘기가 살짝 드렸는데 그거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조 선생님 그 저희 단톡방에 올리신 거 봤는데 맞죠? 제가 사실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원래 제 홍보를 잘 안 하는데 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제가 누구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뒤에도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클래스 101에 이제 얼굴 노출 없이 브랜딩하면 수익 얻는 법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오디오, 글쓰기, 메타버스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가 그래도 1000개 넘게 받았고 아직까지는 실효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강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페토, 꾸구에 제페토 치면 제가 나옵니다. 제 후기가 제일 많고요. 제가 꾸구 1타 강사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페토를 가르치고 유튜브 강의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디지털 엔잡러라고 치시면은 제가 나올 텐데 국내에 몇 없는 NFT 전문 유튜버예요. 그래서 NFT에 대한 전문적인 소식과 이제 코인은 최대한 빼고 거의 대부분 NFT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 여기들 중에 SKT 이프렌드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제가 우수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인데 아마 그 공식 유튜브에 가시면 딱 8명이 현재 8명이 뽑혀가지고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한 캐릭터가 접니다. 깨비라고 아예 써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NFT 크리에이터로서 크레이터 이더리움 여러 가지 코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위 100위 안에 들은 적도 있고요. 30일 안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어, 네, 여러 그 설명을 빼고 제가 이제 NFT 잡지 아트 디렉터예요. 국내 최초로 발행되는 5월 달에 첫 발간됩니다. 첫 NFT 잡지의 아트 디렉터이자 그리고 NFT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다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편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떤가요? 이건 뭔가요? 단어를 모르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돈이 되나요? 괜찮습니다. 돈 얼마 버세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에는 어떤 것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관이 있나요? 네, 자 이거 저작권 얘기를 하나 먼저 얘기할게요. 코인이랑 연관 있는 거는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이제 폴리곤, 클레이튼인데요. 현재는 4개인데 어쨌든 어떤 코인든 다 NFT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업비트에서 거래할 때 트론으로 연결을 시키죠. 트론으로 구매해서 해외 거래소 넘겨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또 폴리곤이나 클레이튼 이런 걸로 바꿔서 거래를 하니까 저는 모든 코인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환전하듯이 바꾸기만 하면 돼서요. 자, 이제 그럼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NFT 사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창작물을요.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죠. 법적 권리는. 그쵸? 근데 NFT를 사면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저작 인격권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방송, 유튜브, 전시회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작물의 이름을 쓰고 이거에 대한 똑같은 걸 유지시키는 건데 이거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신에 뭐 복제를 한다거나 전시권, 그러니까 전시회 전시. 저기 공증과 다르게 전시회 전시를 한다. 그리고 내가 뉴스에 나고 싶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해요. 재산권은. 그래서 생존하거나 혹은 사망 후에 70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저작권을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NFT 중에 저작권을 준 거는 제가 아는 거는 5개가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NFT는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작가가 허락을 하지 않는 한.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게요. 우선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유체물,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있는 것만 권리로 규정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다 사실은 플랫폼 규정 내에 이건 디지털 소유권이다라고 명시를 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네, 조금 요새 바뀌어져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할 수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출로도 받을 수 있게끔 담보로도 NFT가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론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가치는 인정받고 있으니까 법이 바뀌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구매하는 플랫폼의 규정이나 NFT 디스크레션이라고 하죠. 그 설명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작한 아티스트나 기업이 공표를 한 게 있습니다. 공표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 NFT는 게임 관련이나 카드형 굿즈를 제외한 모든 건 다 구매하신 분한테 드리거든요. 저작권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고 있냐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티권이 있죠. 이건 NFT 아트 하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름, 초상, 성명, 목소리 쓰시면 안 됩니다. 에르메스가 이래서 난리 났었죠. 에르메스래. 그 다른 마블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컸었었는데, 퍼블리시티권은요, 여러분들이 초상권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쓰시면 사실 안 됩니다. 실제로 배상 책임이 판결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뭐 저거 유명하니까 다 쓰더라 할래.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법을 몰라서 그래요. 저희가 퍼블리시커 추구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저걸로 돈을 벌어. 난 뭐 상관없어. 뭐 다 하는데 뭐 이거 딴지 안 걸어서 그렇지 법적으로 만약에 조치를 취하면 여러분 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신고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인지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뭐. 그리고 또 할 일이 찾기 귀찮으니까 찾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뿐이지 인지도 없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는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입소문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나중에 홍보 다 끝나고 이거 왜 마음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저희 건데 누가 봐도 저희 건데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은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창작을 하셔야 돼요. 아티스트 분들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NFT에 대한 이제 왜 돈이 되고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전에 용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NFT 특강할 때 보면은 용어 설명 잘 안 해주죠. 네, 용어 모르면 사실 무슨 말인지 1도 몰라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초용어랑 비유용어만. 우선 기본적으로 NFT랑 NFT 거래소는 아시죠? 근데 민팅이라고 하는데 이 민팅이란 건 디지털 파일을 NFT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팅에 참여한다 그러면 구매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스비는 그러니까 NFT 거래소에서 거래마다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은 말 그대로 우리가 넘겨주거나 공짜로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에어드랍 이벤트도 있죠. 그리고 오퍼는 주문 제작입니다. 딱 이렇게 생각해요. 주문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상지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크립토 네이티브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거는 뭐 크립토 네이티브는 딴 건 아니고 처음부터 NFT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크립토 네이티브에 많아요. 그냥 일찍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게요. NFT는 다오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거를 임이라는 이제 NFT가 있는데 임 NFT를 사고 싶어. 근데 저게 하나에 1억이야. 사기 어렵죠, 사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개모임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야, 우리 혜택을 나누자. 저기서 수익을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데 계약서나 공증을 해서 공평하게 수익을 나누자. 그리고 무슨 어디 참여나 파티 있으면 추첨을 통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회장 없는 개모임을 만듭니다. 대신 투명하게. 그게 다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세요. 원래 좀 더 복잡하지만. 그리고 ICO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일명 활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많이 들릴 거예요. 뭐냐면은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김민조 선생님이 화이트리스트 거는 신청을 했어요. 그럼 당첨이 됐어. 그러면 다른 사람 화이트리스트 거에 항상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가 할인하듯이. 그러면 제게 제가 이번에 100만 원에 판매해요. 그럼 1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진짜로 퍼블리미티, 그러니까 오픈해서 판매를 할 때는 20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그런 식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를 먼저 신청해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캠은 다들 아시죠? 그리고 러그풀이라는 거는 한 번에 땡겨서 투자금 갖고 튀는 거예요. 도망칩니다. 진짜 제일 많고요. 그리고 PFP는 많이 나올 텐데 프로필을 위한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필만을 위한 그림. 그리고 플로프레이스란 바닷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NFT의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낮은 가격이 얼마인가를 FP 혹은 바닷가 플로프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자라는 말이 있어요. 채굴자는 말 그대로 아시죠?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래서 드롭스, 커스텀, 리스팅 등급 한 이 정도만 아시면은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은 단어가 있지만 대충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일단 네이버만 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NFT 발음하다가 잠깐 멈칫멈칫하는 게 제가 은어에 좀 익숙해서 NFT란 말을 잘 안 써요. 저희는 느프트라고 그럽니다. 된 발음이 저게 세가지고 느프트 작가세요? 느프트 구매하셨어요? 요새 느프트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은어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마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다오끼리 서로 NFT를 교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레어를 가지고 있는데 저 레어 혜택이 좋아. 그럼 우리 교환하자. 대신 이건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만 하겠죠. 그리고 홀더는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코는 디스코드. 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NFT를 하셔야 되면 디스코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디코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아픈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씨 하면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고 하시는데, 네, 오픈씨가 이제 NFT 거래소의 가장 큰 거래소예요. 근데 그 렉이나 서버 다운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픈씨라고 많이 부르고요. DB, 일명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It's midnight, we're going all night. Can you pass a drink to get the vibe